안녕하세요. 축구상담소의 쿨브리즈입니다. 오늘은 축구를 배우는 어린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축구팀에는 보통 감독님이 있고 코치님들이 있죠. 거기에 레슨까지 한다면 레슨 코치님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축구를 하는 어린 학생들은 동시에 몇 명의 지도자들에게 축구를 배우는 상황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 때로는 지도자들이 서로 상충되는 교육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다르게 가르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린 학생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부모님들 또한 이 문제로 저한테 상담을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도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 헷갈리는 상태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제가 앞서 서로 상충되는 교육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대부분은 본질적으로 같은 방향성을 가진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A라는 학생이 경기 도중 아웃사이드 패스를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본 감독님은 A 학생에게 그 상황에서 패스는 인사이드로 하라고 합니다. 아웃사이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죠. 그걸 들은 A 학생은 아웃사이드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훈련 도중 코치님에게 아웃사이드 패스를 해도 된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물론 코치님은 아웃사이드를 사용해도 되는 상황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하지만 A 학생은 왜 감독님은 아웃사이드 패스를 하지 말라고 하고 코치님은 하라고 하지? 라고 혼란에 빠집니다. 상황에 대한 설명은 잊은 채 말이죠. 실제로 아웃사이드 패스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상 더 빠르거나 급하게 할 수밖에 없을 때는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 외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감독님은 굳이 아웃사이드 패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인사이드 패스를 하라고 한 것이고, 코치님은 아웃사이드 패스를 해도 되는 상황을 설명해주고 지도를 해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감독님과 코치님이 서로 상충되는 교육을 한 것이 아닙니다. A 학생이 잘못 받아들인 것이죠.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B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레슨 코치님에게 드리블을 배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레슨 코치님은 B 학생에게 뺏겨도 괜찮으니 자신 있게 드리블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거기에 자신감을 얻은 B 학생은 경기장에서 자신 있게 드리블을 하다가 뺏겨서 좋은 찬스를 놓치게 되고 감독님에게 지적을 받습니다. 왜 그 상황에서 패스를 하지 않고 드리블을 하니? 라고 말이죠. B 학생은 거기서 또 혼란스러워집니다. 자신 있게 드리블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감독님은 드리블을 하지 말라고 하지?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 경우 또한 B 학생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플레이를 한 것이지 감독님과 레슨 코치님이 상충되는 교육을 한 것은 아닙니다. 드리블을 할 때는 자신 있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패스를 줘야 하는 상황에서 드리블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인 것도 맞겠죠. 이처럼 감독님과 코치님들이 상충되는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지 헷갈린다면 먼저 상황과 맥락을 잘 고려한 후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만 고민해 본다면 분명 본인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축구는 임기응변과 응용 능력이 좋아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직접 감독님이나 코치님에게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얻어야 합니다. 물론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상황에 대한 설명과 거기에 따른 해결 방법을 디테일하게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축구를 배우기만 한다면 실력이 생각보다 잘 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님과 코치님, 그리고 레슨 코치님이 지도하는 게 너무 다르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줄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냥 감독님이 지도하는 대로 따르면 됩니다. 왜냐면 감독님이 가장 최상위의 결정권자이기 때문이에요. 현재 여러분들의 소속팀에서 선수들의 포지션을 정하고 선수 명단을 정하는 분은 감독님이지 코치님들이나 레슨 코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축구를 하는 목적은 현재 팀에서 경기를 뛰고 좋은 성적을 내서 원하는 팀으로 진학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프로 선수나 대표 선수가 되기 위함이지 코치님들이나 레슨 코치님에게 축구를 배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간혹 우리 감독님은 너무 구식 축구를 해요 라거나 코치님이 더 잘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코치님들 또한 감독님의 지시를 따르는 분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감독님에게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감독님의 지도와 지시에 따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르치는 지도자의 성향이나 지도 철학, 그리고 축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지도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해결 방법을 제시하거나 다르게 지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축구입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맞죠. 분명합니다. 절대 다른 결과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축구는 그런 식으로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상황마다 각기 다른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같은 상황이라도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다른 해결 방법이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님과 코치님들, 그리고 레슨 코치님이 지도하는 것이 다 다르다고 어려워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인지 고민해 보고, 본인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축구 선수로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